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에게 맞는 길, 내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하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특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는 당신에게는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한국 진로교육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이런 거대한 사회 변화 앞에서요. 개인의 적성이나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 진로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정말 그렇죠. 사실 정부가 2011년에 그 진로교육법 만들고 나서 지난 10여 년간 1차,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진로전담 교사 배치라던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같은 그런 인프라 구축에 꽤 힘을 써왔거든요. 네, 기반은 어느 정도 닦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기존 정책들의 어떤 한계점들을 좀 인식하고 좀 더 근본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전생애를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단순히 학생 때만이 아니라 전생애군요. 네. 오늘 그 배경이랑 문제의식 그리고 구체적인 해법들까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10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현재 진로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그 문제점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 보니까 크게 4가지던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게 학교급별 연계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아, 그 문제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받은 진로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뭔가 딱딱 끊기는 느낌. 네네. 자연스럽게 이어지질 못하고 좀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초등학교 단계가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발달 단계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체계적인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아하. 그동안 정부 지원이 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 단계는 약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자유학기제에 집중되면서 초등은 좀 소홀했군요.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혹시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나온 거 기억하세요? 아, 그때 뭔가 미래직업 관련해서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네, 맞아요. 현재 초등학생의 65%가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이었거든요. 65%요? 와, 저도 이 수치는 처음 듣는데, 와, 정말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미래 대비가 진짜 어렵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키우는 게 훨씬 중요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교원 전문성 문제는 어떤가요? 진로 전담교사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진로 전담교사 제도가 도입돼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진로 교육이 이분들에게만 좀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약간 그분들만의 업무처럼 되어버리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교과 선생님들의 어떤 진로 지도 역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교사가 되기 전 그 예비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교과 수업이랑 진로 교육을 연결하는 진로 연계 교육,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아, 진로 연계 교육이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진로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을 탐구해보고 국어 시간에는 미디어 속 직업세계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모든 교과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접하게 하자 이런 취지라고 들었거든요. 정말 이상적이기는 한데 와, 이걸 제대로 하려면 모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가 진짜 필수적이겠네요. 준비가 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원의 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컨텐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거랑 근데 실제 교육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런 신산업 분야 있잖아요. 네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나 교육 콘텐츠가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해요. 학생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아도 정작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관련 정보를 얻거나 체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그러니까 그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죠. 그런 걸 키우는 교육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요.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중에 로봇공학자 같은 첨단 산업 분야 비율이요. 2012년에는 0.81%에 불과했대요. 네, 그랬죠. 근데 딱 10년 뒤인 2022년에는 8.56%로 이게 거의 10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와. 학생들 관심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는데 교육 콘텐츠가 이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정보 시스템 쪽도 좀 문제인데요. 정보 시스템이요? 아까 커리어넷, 꿈길 이런 거 말씀하셨죠? 네, 현재 커리어넷, 꿈길, 또 원격 영상 진로 멘토링, 그리고 YEEP라고 온라인 창업 체험 플랫폼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진로 관련 웹사이트들이 각각 다른 목적이랑 기능으로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아, 여러 개가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거죠. 이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꽤 높습니다. 하긴 여러 사이트를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한다면 필요한 정보 놓치기도 쉽고 정말 번거롭겠네요. 게다가 맞춤형 정보 제공도 좀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진로 활동 이력이라든지 학습 데이터 같은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에게는 이런 진로가 좀 더 어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 이런 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정보는 막 쏟아지는데 정작 나한테 딱 맞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지역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 이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네, 맞아요. 이 지역 격차 문제는 정말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로교육에서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가 크다. 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로 체험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네, 인프라 차이가 크죠. 그리고 설령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역의 산업 특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그냥 일회성, 단발성 체험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식이면 좀 아쉽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 비율이 2019년에 40.8%였는데 2020년엔 46.1%로 확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심각하죠. 이런 상황일수록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미래를 좀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역 기반 진로 교육이 더 절실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모델을 개발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소멸 위기에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 이건 진로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까지 다 포괄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군요. 특히 좀 도움이 더 필요한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거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배경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탈북 학생처럼 진로 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상담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대학생이나 이미 사회에 진출한 성인들을 위한 평생에 걸친 진로 개발 지원 체계, 이건 역시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거죠. 하긴 요즘 평생학습, 평생 직업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실제로 자료에서도 보니까 30대 기준으로 평균 이직 횟수가 4회나 된다고 나오던데 네, 꽤 많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진로를 탐색하고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성인들을 위한 진로 교육 지원은 부족했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문제, 그러니까 학교급 간 연계 부족 및 교원 전문성 문제, 미래 대비 컨텐츠 및 통합 정보 시스템 부재, 지역 격차 및 연계 부족, 그리고 지원 대상의 한계, 이게 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네, 정말 다각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반의 어떤 유연성이 부족하다거나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둔감하다거나 아니면 자원이 좀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다거나 하는 더 큰 구조적 문제의 단면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안팎으로 또 내용과 시스템 모두 개선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건지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크게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하고 전생의 맞춤형 지원 확대 이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제시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개선 방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였던 학교 극별 연계 부족, 그리고 교원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부터 좀 보죠.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 교육이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고 또 선생님들의 역량도 키우겠다, 뭐 이런 거겠죠?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나요? 네, 먼저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요. 학년 혹은 학년군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 초등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진로 연계 교육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연계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예정이고요. 네네. 이걸 위해서 진로 연계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혹시 늘봄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등 돌봄이랑 방과 후 교육을 통합한 거예요. 아, 네, 들어봤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이 늘봄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과 후 시간에도 다양한 진로 탐색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 늘봄학교 연계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럼 선생님들 역량 강화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아까 우수 진로교사 인증제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게 핵심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심화 연수를 이수한 교사에게 우수 진로교사 인증 이걸 24년부터 부여해서 전문성을 좀 인정해주고 자긍심도 높이려는 그런 취지죠. 인증제요? 물론 이게 뭐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는 건 아닐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와 더불어서 교장, 교감 자격연수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같은 모든 교원 연수 과정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23년부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서 전반적인 지도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 예를 들어 30학급 이상 고등학교 같은 곳에는 진로 전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2027년까지 추진하고요. 그렇군요. 인증제가 잘 운영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미래 수요에 맞는 컨텐츠 부족 그리고 정보 시스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AI나 반도체 같은 신산업 분야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크게 컨텐츠 개발하고 정보망 고도화 이 두 축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AI, 메타버스, 우주항공 같은 이런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 지도안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건 23년부터 시작하고요. 오, 프로젝트형 수업이요? 네. 그리고 창업과 정신 함양을 위해서 중앙 차원의 창업체험교육 중앙지원단을 23년에 구성하고 학교 안에 있는 우수 창업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볼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이것도 그냥 단순 경연을 넘어서서 네트워킹도 하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형태로 확대해서 창업 문화를 좀 확산시킬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할 기회를 늘린다. 이런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정보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아까 AI 기반 맞춤형 추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커리어넷, 꿈길 등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던 진로 정보를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 드디어 통합이 되는군요. 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진로 활동 이력이나 상담 결과 같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반의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코칭 모델을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24년부터 추진하고요. AI 코칭 모델이요? 네. 이걸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흥미에 맞는 진로 정보를 추천해주고 또 필요한 활동을 제안하는 등 보다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 어디가 같은 대입정보 포털하고도 연계해서 진로 탐색부터 진학 정보까지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와, AI 기반 코칭이라 정말 편리하고 유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그런 민감한 진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나 아니면 혹시 AI가 제시하는 길에 오히려 좀 갇히게 될 위험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윤리적인 고민도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말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라든지 알고리즘의 어떤 편향성 문제 같은 것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죠. 아마 이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나 기술적인 보완이 계속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였던 지역 격차 해소, 그리고 네 번째,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방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역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아까 들어보니까 중앙 주도가 아니라 좀 지역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방향인 것 같던데요? 핵심은 바로 지역 주도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진로체험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단순히 체험처를 연결하는 걸 넘어서 지역 진로교육의 어떤 컨털타워, 그러니까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센터가 허브가 되는 거군요. 네, 이 센터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의 특화 산업,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농업이라든지 관광 아니면 첨단 산업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건 23년부터요. 아하.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지역의 실정이나 특색에 맞는 좀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거점 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수 사례도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개발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요. 중앙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센터가 주도적으로 그 지역만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군요. 이게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정말 지역 특색도 살리고 학생들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되나요? 다문화 학생이나 성인 지원 강화 이야기가 있었죠. 네, 맞아요. 전생의 맞춤형 지원 확대, 이게 목표입니다. 우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국어로 된 진로 정보나 상담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23년부터입니다. 오, 다국어 콘텐츠 좋네요. 그리고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진로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를 24년에 개발하고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인용 진단도구요? 네.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도 24년에 보급하고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령기를 넘어서 성인기까지 쭉 이어지는 평생에 걸친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와, 이 부분은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는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변화일 것 같아요. 그 성인 진로 검사 도구나 대학 맞춤형 모델 같은 건 저도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진로교육법은 주로 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성인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책 등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교육 시스템 안팎으로 또 전생애 주기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를 넘어서서 정말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평생 자신의 길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요, 결국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지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그리고 맞춤형. 네, 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당신은 진로 관련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쉽고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교육 내용은 AI나 신산업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게 될 것이고요. 지원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더욱 촘촘하고 세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네. 한마디로 진로 탐색과 설계가 더 이상 어떤 특정 시기의 숙제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도움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네. 변화의 방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성장을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진로교육 변화 방향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처럼 학교 담장을 넘어서 개인의 전생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확장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당신의 현재 혹은 미래의 커리어 개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더 나아가서 이 변화된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고민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